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자사업에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한 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린 세종문화예술회관. 성남 주민들이 단상위를 점령했다. 설명회 필요 없다! 원한대로 시행하라! 노선 변경 누게 했냐! 세종시 장군면 송문희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된 노선에서 일부 변경돼 마을을 통과하게 된 것에 반발했다. 결국 이날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다. 그 노선을 확정을 해놓고서 며칠 전에 갑자기 노선을 변경을 시켜놓고서 우리한테 너네 이거 해놨으니까 주민 설명회 듣고 돈 주는 대로 하고 집이 가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이런 부당한 행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2004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에 반영된 뒤 200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사업은 2015년 11월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됐고 지난해 7월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2월부터 세종에서 안성 구간 설계 착수했다. 총 연장 135km 중 먼저 서울에서 안성 구간 72.2km를 2022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안성에서 세종까지 62.7km 구간은 2024년 6월에 완공할 계획.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 정체 구간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쪽의 교통량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이제 교통 완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행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편익이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보면 한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세종 안성 구간이 완성되면 세종에서 서울 간 주행 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어 세종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사업비가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송문희 주민들은 무슨 이유로 고속도로 노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일까?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원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인접해 장군면 대교리와 봉안리를 지나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송문리를 통과하는 수정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군 면사무소에 비치된 책자에는 1안과 2안을 갖고서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장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들이 책자에 갖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문리 노선안만 갖고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아주 2안은 없어졌어. 하나만 갖고서 송문리 안만 갖고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억울하고. 제작진은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를 찾아가 봤다. 100여 가구, 20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 이곳 주민들은 주로 농사와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노선안에 따르면 마을과 뒤편에 자리한 언덕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조재금 씨는 2년 전 이곳에 맑은 공기가 좋아 집을 짓고 송문리로 이주해왔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봉안리로 난다고 그 부동산도 가니까 선이 꺼져 있더라고요. 원래 뭐 국책 사업이고 한번 나면은 글로 나더라 싶었죠.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따지면 거의 8, 9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거의 그게 이제 예산까지 나갔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게 어느 날 탁 일로 돌았으니까 그거 누가 믿겠어요. 말이 아니지. 7월 7일 날 들었어요. 7월 7일 날. 집 뒤편으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것. 한마디 예고도 없이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조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고속도로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목표지. 공사하는 6년 동안 더 힘들고요. 뭐 제가 빤합니다. 그 6년 참고 나면은 개통을 했다 치보세요. 고속도로가 빨리 달리려고 제일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120km라 하지만 그게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160도 있고 200도 달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차가 디비져서 넓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바퀴 그 매형 공해 소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송문리에서 32년째 낙농업을 하고 있는 조병일 씨. 그는 60평생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30여 년 전 젖소 2마리로 시작한 축사는 현재 400두 규모로 성장했다. 가족과 함께 일생을 바쳐 일궈온 축사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뿐이다. 저 우위 쪽으로 우리 축사에서 한 40m 정도 거리에서 이 고속도로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이 축사 부지라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구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거기에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소들의 경우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물론 완공 후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소음과 진동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신 확률, 그래서 번식, 그래서 이제 분만, 이 세 박자가 다 올바르게 맞아야지만이 목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이 3박자가 안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는 계속 마이너스 영업 이익이 되는 거죠. 소음과 진동으로 해서 소들이 버텨주지 못하고 도태되고 폐사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열심히 해도 소들이 환경적으로 버텨주지 못하면은 목장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노선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는 송문리 주민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일까? 세종시 장군면 지역이 기존에 09년 당시에는 그 경작지 등으로 도시화가 되지 않는데 이제 세종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면서부터 주택지 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해서 장군면 기존 주택지 부분을 우회해서 노선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2009년부터 논의된 원안 노선 예정지를 찾아가 보았다. 장군면 대교리에는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봉안리에는 이미 원룸촌이 형성돼 있었다. 송문리 주민들은 당초 고속도로가 계획된 곳에 세종시가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를 내주어 난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송문리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것. 그렇다면 세종시의 입장은 어떨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자체가 그 노선 자체가 확정이 된 노선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개발 행위를 검토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라인을 그어놓고 거긴 안 된다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못하고 일단 그거 자체 아직 그 노선 자체가 확정된 노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갔죠. 또한 송문리 주민들은 노선 변경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원래 노선이었었는데 거기 그 주변에 땅에다가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갖고서 전원주택지를 짓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노선 변경안을 얘기를 해서 우리 동네로 우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인 장군면 대교리에서 시행된 사업은 현재 완공 단계에 들어서 있다.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산지를 훼손하면서 많이 산발적으로 난개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이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그 친환경적인 어떤 품격 있는 전원주택 단지의 어떤 모델을 시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개발로 유도를 해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정책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시정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의 공모를 통해 대전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시행 중이다. 송문희 주민들의 주장처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시범단지 이제 선정이 됐고 이제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 이제 입주하실 예정 이제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 입주하실 분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장군면에 5곳 더 인허가를 내준 상황. 인근 부동산에 확인해본 결과 이곳 중 한 곳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전원주택 단지란 의혹도 있었다.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시범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오래전부터 임야를 조합 구성해서 사서 차후에 그 전원주택 짓고서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도 거기 가면 그 기재부 공무원들 전원주택 단지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는 기재부 공무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송문희 주민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노선안의 변경 여지는 있는 것일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 받고 있고 관계기관 의견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면은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의견 반영 등을 통해서 선이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년째 표류하다 본궤도에 오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큰 암초에 부딪혔다. 갑작스런 노선 변경에 단단히 뿔이 난 송문희 주민들.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원안입니다. 대교리 봉안이 노선 그거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타협안도 없고 그때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10년 동안 거치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노선 변경한 이유가 너무 주민들의 민원 경제적 가치 저기 보상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논리로 해서 우회를 한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계라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면 최종 실시 설계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 기하 구조적인 조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노선은 변경이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도로공사와 저는 이렇게 협의를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그런 갈등은 저는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우리 마을로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또 다른 주민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충북 청주시의 오송읍 주민들인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통과해달라는 오송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흥이
지난달 25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충북 오송을 경유하지 않고 세종 쪽으로만 치우쳤다며 오송읍 주민 5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 탈법을 저항하는 국토교통부를 추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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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조 5천억을 들여서 하는 국가기관 산업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정치인들의 어떤 이기주의, 또 자기의 공약을 당연시해서 이상한 노선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노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노선안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서세종 나들목에서 시작해 세종과 연기 나들목으로 이어진다. 청주시 쪽으로는 오송읍까지 6.48km의 지선으로 잇게 된다.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 세종 본선 말고 지선을 저희가 한 6.4km 정도 되는 지선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저희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지선을 이용해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읍 주민들은 지선을 통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네, 감사합니다. 덥기도 하고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게 저희들은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죠. 그 짝으로다가 이제 새로 나는 그 서울 세종간 도로 지선으로 올라가려면은 6.4km 올라가야 되는데 약 5, 6분에 걸쳐서 지선을 타야 되는데 그 지선은 저희들하고는 실용성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은 본 노선이 청주 지역을 통과하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천안을 거쳐 세종시의 서쪽을 지나 서세종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안. 반면 청주시가 건의해온 안은 오송읍을 거쳐 남세종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오송에 이제 국가산단이 개발되어 있는데 제3의 국가산단도 개발한다는 취지하에 서울 세종간 도로망을 가지고 저희 지역을 좀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건의를 드리고 추진을 해왔던 사안인데 전혀 저희들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전혀 묵시됐기 때문에 허탈감이 큽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청주 경유를 건의했다는 주민들. 이들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국토부의 이번 노선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충남 땅으로만 내서 충북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오송을 IC가 생기면서 내판의 명확 산업단지를 거쳐서 삼성전자 앞을 지나서 그리고 부용 물류단지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 충남북이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세종뿐만 아니라 충남북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새로운 고속도로가 물류 수요가 많은 오송의 생명과학 산업단지와 세종시 부강면에 중부 복합물류 터미널을 관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원래 최초의 안이 물류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고속도로가 물류가 발생이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천안 쪽으로 가는 노선은 전혀 물류 발생될 곳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문화재 단지도 훼손하고 충남 말푸스를 훼손하고 또 동네마다 지나가면서 다 분단을 시키고 그런 잘못된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오송 지역 주민들은 당초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이 원안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선을 설계한 도로공사 측은 최초 고속도로 계획 당시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타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이전 단계가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등이 있는데요. 그 뭐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은 시종일관 이제 세종시의 서쪽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 계획은 저희가 동쪽으로 치우쳐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서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읍 주민들의 요구대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청주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이제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선형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진 이유는 똑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 구간이 전체가 산악지형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터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측면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형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런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분원 문제라든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의 변화, 이 역시 KTX 세종역 교통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KTX 호남선 선로 위, 금남면 발산리에 세종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쯤으로 두 역으로부터 각각 2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북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속철도라고 하는 거는 광역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기관 교통망이에요. 동네 철도가 아닙니다. 광역을 연결하고 지역 내에서의 문제는 다른 연계 교통망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고속철도역을 동네 앞마다 다 놓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완전 상식 이하의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 얘기합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할 때 충남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오송역은 세종역 관문역으로 양 지자체가 합의해서 문서로 사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 내용을 지금 파기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쉬울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려난다고, 이 꼴이 우리는 충북은 지금 황당한 입장입니다, 지금. KTX 세종역 신설은 2016년 총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같은 해 9월,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다. 감사보다 효율적으로 교차로 정차하도록 운영을 하면은 오송역도 별 큰 타격을 안 보고 세종 시민들이나 대전 시민들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세종역은 비용 대비 편익이 0.5구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을 이유로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하려는 계획이다. 지금은 일단 30만이 넘었고,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전의 유성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북부권 인구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좀 수요 변화가 있어서 아마 아니면 편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해서 아마 예타가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충북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잇는 BRT 대신 트램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세종역 재추진을 경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간성 급행버스인 BRT와 트램은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잘 운영하고 있는 BRT를 갖고 트램을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경제성이 좋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럼 트램을 하려면 선을 다시 깔아야 되고요.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냥 BRT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하고 시간상의 차이는 저는 거의 BRT가 더 나으면 낫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KTX 세종역 문제로 감정 싸움을 지속해온 세종과 충북.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의 수요와 정차 횟수가 줄고 이로 인해 역세권 개발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지금도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인구가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또 그 이용객들이 단순한 업무만 보는 정거장으로 활용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실정인데, 세종역을 신설을 하면 그나마 세종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오송역은 주차장에 불과할 거다. 현재 세종역이 없는 상태에서도 오송역이나 공주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해당 지자체 고속도로 열차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자 모색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생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총량 면에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KTX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종역은 간이역 규모로 건설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란 주장도 있다. 대충 뭐 예산도 한 1,200, 1,400, 1,300억 정도 그 사이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기존의 세종 시민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대전의 이제 유성 지역 북부권, 또 어떻게 보면 뭐 공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민들 주변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 이용도도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 거고요. 행정수도 완성이란 목표를 향해 그동안 함께 달려온 충청권, KTX 세종역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국책사업을 놓고 상생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소통과 화합, 끈끈한 협치가 필요할 때다. 세종시가 충청권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큰 우리는 혜택이고 또 영광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 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좀 이젠 사사로움 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정말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세종시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 세종시도 단순하게 어떤 세종시만의 혜택이 아니라 충청권을 이끌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을 고루 전파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역 신설 추진을 통해서 주변 지역과 어떤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세종역 신설 추진과 관련된 상생 발전 사업들을 좀 더 제안하고 그것을 주변 지역에게 이제 제안하고 제시하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물론 KTX 세종역 설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놓고 세종과 충북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행복도시 건설에 힘을 모았던 충청권 공조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종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